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복잡한 문제를 처음부터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육자유도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한 것들을 다루게 돼서 초반부터 너무 꽝 하고 얻어맞으면 힘들기 때문에 좀 복잡한 내용들 또 로봇만 너무 하면 힘들기 때문에 로봇 쪽 내용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 제어 컨셉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코비안이나 인버스 모델, 인버스 자코비안 모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은 이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진자를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진자를 수학적 모델을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터로 구현을 하고요. SF 밑에 바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를 돌려보시면은 진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시면 바 안에 바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쳐볼 텐데 이 녀석을 보시면 이제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시작을 하면 이거 어디 갔어? 예.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바의 바라고 하는 함수를 돌리면 이 녀석이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진자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된 상태였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진자 운동 쪽만 좀 보시면요.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화면이 튀는 거죠. 이 녀석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각도, 각도 여기서부터 이 사이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걸 제가 0도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상태니까 0도 요만큼 가면 여기를 각도가 세타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플러스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컨트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 예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바로 물리적인 법칙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물리 공간이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들, 물건을 던졌다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턴 법칙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릅니다만 뉴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모션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이 세계관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F는 ma 그리고 이게 에너지 컨서베이션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 전부 다 이 수식 F는 ma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유도가 됐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의 정의, 일은 힘을 가해서 그 녀석이 작용점에 가해지는 실제로 그 방향에 해당하는 위치 변동 이렇게 부르고 미분을 하면 이때 얘는 양쪽에 F는 그대로 있고 S 미분 work W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F는 ma이기 때문에 이 수식 쓰겠고 A는 뭐냐?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dt분의 dv는 A가 되겠죠. 자, 근데 다시 V는 뭐냐? V는 속도이고 dt분의 ds라는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었던 F는 ma에 해당하는 수식인데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다 대입해보면 dw는 f ds인데 F는 ma를 투입하면 위에 있는 수식은 m 곱하기 a 곱하기 d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dt분의 dv이고 ds 그대로 내려오니까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t하고 ds가 있는데 dt분의 ds는 뭐라고요? v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식은 지금 미분을 잘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제가 갖고 놀고 있잖아요. dt분의 ds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이 수식은 다시 dt분의 ds는
시간에 대한 거리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V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MV, DV라는 수식이 나왔습니다.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 DW는 MV, DV라는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양쪽을 적분하시면은 매스 M은 DV하고 상관없으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가고 V, DV. 자, 그럼 이거는 누구든 계산할 수 있죠. V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V제곱이 나와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 에너지 방정식들은 F는 MA를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 F는 MA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일명 피지컬 월드라고 불리고 있고, 이 피지컬 월드는 물리적인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실제 진자가 있고 진자를 흔들어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건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저항이 없는, 에너지가 소실되는 지 않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갔죠. 제일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180도까지 가고 얘가 다시 올라오는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서 이때 초기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까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녀석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만 되지, 이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하지 못하는 공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 로봇도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뉴턴의 방정식들이 지배하는 공간 또는 뉴토니안 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다 이 뉴토니안 월드 안에 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개종의 학생을 보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지금도 다른 4차원에 사는 거나 4차원, 그래서 쟤는 4차원이야. 또는 쟤는 가상 공간 안에서 아주 살고 있어. SNS에서 살고 있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정보 처리라는 단면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컴퓨터로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공간이라 하더라도 원자가 원자 단위에서 움직이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물리 공간 안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물리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운동 방정식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난주까지 보시면은 벌처 로봇들을 움직여 보라고 제가 했고요. 지난주에 이 로봇 관련된 거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FTP로 배급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돌려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실제로 이 로봇이 움직였던 가상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예제는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카피한 건데, 실제로 지금 이 타워 크레인이죠. 공사장에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 학교 앞에도 요새 공사 중이어서 타워 크레인이 있는데, 이 타워 크레인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강풍이 많이 불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네요. 일본어가 나오네요. 오늘 사운드는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보시면 타워 크레인 흔들리는 거 보시면은, 타워 크레인이 물리적인 방정식에 의해서 무언가 진동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하고 있고, 이 줄 보시면은 줄이 텐션을 유지했다가 지금 풀려가지고 다시 막 현의 진동을,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 끈이 있으면 끈이 진동을 한다라고 배우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흔들리시는 예제, 동영상 아마 확대해서 보시면은 줄들이 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고정이 아니고 얘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도 마치 로봇과 같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의 구조는 푸마 타입 로봇하고 되게 유사한데 엘보우가 없는 구조예요. 2차원으로 되어 있고 단지 줄을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벌처얼 공간하고는 달라서 물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진자 운동,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바깥쪽으로 나가서 무중력 상태가 되면 중력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다른 거동이 보여질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은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과 관련된 것들이 로봇의 움직임에 제한을 둡니다. 개념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다면 로봇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과 팔을 내리는 것 두 가지를 보시면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우리 직관적으로 보시면 벌 쓸 때도 팔을 올리면 힘들고 팔을 내리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중력이 동작을 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느리거나 또는 힘이 더 많이 들고 내려가는 거는 중력 때문에 휙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들은 힘이 적게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한 방향성, 지구 정중앙으로 향하고 있는 무언가 포텐셜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포텐셜들이 걸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거동들은 땅을 향하는 방향 쪽으로는 가속이 잘 되는 성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수식에서 F는 MA에 A가 밑에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를 써서 F는 마이너스 mg로 표현을 합니다. 이 중력이 로봇 쪽에도 항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봇의 모든 움직임들은 중력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겨내는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진자 예제에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아까의 예제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 로봇이 거대하게 이렇게 천천히 흔들리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안 움직여서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2차 방정식 형태들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들을 표현하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댐핑이 없는 이와 같은 모델이라면 이 수식을 풀게 되면 주파수 레벨이 n분의 k라고 하는 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메가 n, 얘의 고유 진동수는 값이 급격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오메가 n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매스가 커지니까 오메가 n 제곱이 갑자기 떨어지죠. 그러면 주파수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겁니다. 곰 같은 애들 보면 움직임이 되게 빠르게 슉슉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느릿느릿 이렇게 터벅터벅 움직이죠. 전부 다 매스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파수 레벨들이 떨어져서 주파수가 낮다. 되게 긴 형태의 움직임을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매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파수가 커지기 때문에 급격히 커지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고래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그만 물고기, 조그만 새우 이런 게 보면 플랑크톤 이런 것들은 되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도 매스가 수식적으로 우리가 운동방정식에서 진동수라고 하는 녀석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또 다른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이너시아라고 하는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너시아는 R제곱 dm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펼쳐져서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I 값도 커집니다. 이걸 이제 단편적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1kg짜리 무게가 있고요.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하고 또는 좌우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1kg인데 이 철사로 되어 있고요. 이게 100m라고 하면은 얘를 좌우로 움직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또는 여기 질량이 1kg가 있는데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려보고요. 여기에 축을 꽂아놓고서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똑같나요? 얘도 1kg, 얘도 1kg니까 무게는 똑같이 느껴집니다. 질량은 똑같이 느껴지는데 이 1kg짜리를 옆으로 길게 해서 100m, 물론 처지지 않게 100m로 해서 봉을 돌려보시면 이 봉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수식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급격히 제곱이 돼서 질량의 곱이 돼서 이너시아라고 불리는 관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1kg짜리 쇳덩어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것과 이걸 굉장히 길게 늘려서
뭐 이렇게 여의봉처럼 만들어서 봉으로 만들어서 회전시켜 보면 훨씬 이 녀석이 돌리기 어렵다라는 직관적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이너시아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왜 이게 중요한가? 로봇팔이 똑같이 뭐 10kg짜리 로봇인데 길면 길수록 이너시아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게 똑같은 질량을 갖더라도 길이가 긴 로봇들이 우리가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토크라고 하는 이쪽의 모터의 토크가 훨씬 많이 필요로 해져요. 그래서 이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워낙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서 매스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너시아가 굉장히 큰 녀석이라 이너시아가 커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할 때 매스가 밑에 있었잖아요. 아까 n분의 k처럼 또 반대로 이너시아가 밑에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수는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길이가 긴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누군가 바람이 퉁 치면 얘가 천천히 이렇게 흔들리다가 멈추죠. 쉽게 말하면 뭐 다이빙 대에서 보시면 다이빙 대가 이렇게 있는데 점프한 다음에 탁 놓으면 얘가 이렇게 천천히 흔들리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다이빙 대가 길면 길수록 이 녀석이 흔들리는 진동수는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줄랑줄랑. 그래서 이너지아가 커지면은 진동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하고 관련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신 것처럼 이제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원자와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고, 제가 이제 공기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제 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원자, 분자와 분자들끼리의 인력들 때문에 제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 오늘 이렇게 팔이 뻑뻑해 이런 프릭션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찰을 느끼게 됩니다. 마찰이 없는 공간은 실제로 이 매크로한 레벨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몸들은 점점점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자와 그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 이런 움직임을 되고 이 공간 안에는 원자 레벨 안쪽에서는 마찰이 없죠. 그래서 영구히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영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바깥쪽으로 나오면 원자와 원자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마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원자 바깥쪽에서는 마찰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관은 마찰이 없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물질도 없으면 프릭션이 제로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자 몇 개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 원자끼리 두 개가 부딪히게 액추에이터를 만든다 그러면 걔들은 프릭션이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 원자들이 있으면 마찰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로봇들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번 학기의 첫 번째 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있는데 여기 가상 로봇이 있든 실제 로봇이 있든 이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위치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요 팔이 여기로 움직여서 이 물체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팔이 어쩔 수 없이 관절들이 6개나 되기 때문에 그 관절을 눌렀네. 관절들이 6개나 되기 때문에 이 6개의 관절을 잘 움직여서 이 로봇팔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컨셉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우리 팔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처럼 외부 요소 그리고 또는 나의 움직임 여기 있는 팔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가서 여기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어 컨셉들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로봇팔을 직접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상업용 팔들은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건드릴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개념 레벨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어라고 하는 컨셉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요소, 그래비티, 관성, 프릭션 이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라는 지점에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트롤 시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물리학과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리학과는 물리학과일 뿐이고요. 물리학과는 사실은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는 운동에 대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물리학과 분들은 많은 일들을, 다른 일들, 광학적인 거, 재료 파트, 그리고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 쪽에 많이 치중해 있고, 고전역학에 관련된 것들, 움직임, 모션, 실제 공간 안에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물리학과가 아니라 기계과라든가, 또는 전자적인 움직임은 전자공학과, 이런 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하고 이런 종류의 역학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물리학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정보통신과도 있습니다만,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엔트로피 레벨에서는 물리학과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물리량들 중에, 물리량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그 something that, 뭘까요? 엔트로피 컨셉으로도 설명을 거꾸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리량, 이거는 빨갛구나,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리모컨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성격들, 이거를 다루는 것들은 전부 다 정보적인 측면인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물리에서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을 때 단백질의 무게를 재는 것들은 물리량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단백질이 서로 다른 구조로 되게 되면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고 석탄도 될 수 있잖아요. 얘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전부 다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은 물리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컨트롤이라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 컨트롤부터는 물리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지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컨트롤은 뭐냐? 우리가 처음 제가 달았던 명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물리적 환경에 있는 녀석을 특정한 위치까지 움직이게 하는 기법들, 그리고 여기에는 정보량과 물리적인 메저먼트, 물리량, 거리,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영역이 되겠고요. 자, 이제 제가 좀 잡설,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 많이 얘기 드렸고,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실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환경이나 이런 데 되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좀 쉬운 예제입니다. 다이나믹스가 없어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지금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이 녀석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관성을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실제 공간 안에서 마찰도 받기 때문에 얘들은 동력학적인 요소들,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다이나믹스한 환경 안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이 예제를 보시면 벌처 로봇 같은 경우에 이 안에는 매스도 없고요, 질량도 없었어요. 여기에 있게 매스나 이너시아가 있도록 우리가 물리 엔진급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제에서는 없었고, 앞서서 보신 진자 운동에서는 이 진자가 마치 물리 공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자 운동하도록 동력학을 풀어서 집어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거, 동력학이 있거나 없거나, 실제 공간은 무조건 동력학이 있고요. 가상 환경에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동력학이 있게 하던가, 아니면 물리 엔진을 달아서 동력학을 있게 하거나, 아니면 동력학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같은 것들의 모션을 보시면, 윈도우 환경 안에서 뭔가 내가 움직이는데, 뭔가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형태, 여기 클릭해서 움직이면 움직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iOS, 안드로이드 이런 폰들을 보시면은 뭔가 메뉴 체계들이 띠용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명 스프링보드라고 애플 쪽에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 스프링보드나 이런 UI에는 2차 동력학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렴성 다이나믹스를 어떻게든 꾸겨 넣어서 집어넣어서 스프링보드가 띠용 하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야 조금 더 역동성이 느껴지고 사람들 UX 측면에서 장점이 된다라고 언젠가부터 해서 그렇게 넣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러분들 클릭해서 움직이면 움직이지만 최근 휴대폰들은 전부 다 동적인 부분들 다이나믹스가 UI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들이 슉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 이제 시작점은 뭐냐면 다이나믹스가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다이나믹스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이나믹스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질량 M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이 녀석이 초기 위치 X에서 X 디자이어드까지 움직였으면 좋겠는 겁니다. 힘을 어떻게 주면 얘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 예제, 이게 컨트롤에서 필요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팔이 있는데 로봇팔의 토크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면 이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 똑같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예제에서는 다이나믹스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여기 있고 처음 좌표가 X, 그리고 목표가 XD라고 많이 씁니다. D라고 쓰는 이유는 X 디자이어드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값, 내가 원하는 값을 XD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컨트롤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요. X에 있다가 XD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가 XD하고 X의 차이만큼, 요만큼의 거리만큼을 여기다 더해주면 여기까지 가겠죠. 이거 아무런 리미테이션, 제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X는 현재의 X 값에서 이것 빼기 이걸 합니다. X 디자이어드 빼기 X 한 다음에 더해주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니까 최종 값은 X 디자이어드에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10cm면 10cm만큼 이동해주면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게 현재 좌표, 이게 목표값 XD예요. 그래서 XD 빼기 X를 한 다음에 현재 값에다 더해주면 이 녀석은 여기로 가겠죠. 너무 단순한 예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식 레벨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런데 our actuator, 우리의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이 액추에이터는 파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만큼을 못 가요.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 한 10cm밖에 못 가더라. 여기까지 가려면 100이 필요한데 한 10%밖에 못 가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래서 한 번에 위에 있는 수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0좌표에 있고 아예 숫자를 정해서 보십시다. 여기 100이라고 하면 나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10밖에 못 가기 때문에 한 번 가면 1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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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큼 해서 총 10번 만에 이 원하는 100좌표에 도달을 하겠죠.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컨셉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한이 있어요. 다이나믹스는 없지만 무언가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레벨들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전의 전략하고는 다른 컨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에러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이게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컨트롤 엔지니어링의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여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림상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또 가고 그 다음 턴에 또 가고 또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10씩 쪼개서 10번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10번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한다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에러라는 컨셉입니다. 에러라는 컨셉을 써서 에러는 목표값 빼기 현재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 에러에다가 특별한 상수배를 해줘서 여기 보시면 에러가 현재 100일 텐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니까 에러는 100일 텐데 10밖에 못 간다고 하니 K값은 0.1이 되겠죠. 그러면 10만큼을 이동을 하고 나면 맨 처음에 보시면 X는 0이었는데 에러 값은 100이 되겠고요. 근데 더해주는 값은 K2이고 K는 0.1로 우리가 픽스했다면 K2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X값은 0에다가 10 더해줘서 좌표가 10이 되겠죠. 그죠? 자, 0이었는데 이제 10이 됐고요. 그 다음 턴에 보시면 X는 10인데 L은 얼마인가? 90이 되겠죠. 그죠? 100 빼기 10이니까. 그러면 K2배를 해주게 되면
9만큼 이동해라죠. 그래서 x는 10 플러스 9배 해서 19라고 하는 좌표로 이동합니다. 값이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이런 컨셉을 도입하게 되면 이라는 게 바로 제어기 쪽에서 쓰이고 있는 에러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의 값에다가 에러를 계산해서 거기다 k배 해준 만큼을 더해주면 이게 새로운 값이 될 때 얘는 목표 지점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렴하고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제어의 컨셉으로 수식화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제어 공학이 되겠고요. 에러는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면 x desired 빼기 현재의 값 x를 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컨셉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 녀석이 훅 하고 여기를 지나가 버렸다가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거 쫓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그 다음 턴으로 가지 못하고 누가 툭 친 거죠. 얘가 이렇게 가다 띠용 하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또 지나가면 이 사이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게 제어공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퓨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고요. 퓨 하고 가다가 너무 관성이 많아서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이 사이를 지나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면서 수렴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에러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를 넘어가서 이쪽에 만약 가게 되면, 자 왼쪽에만 있게 되면 이때는 포지티브 에러를 갖게 되겠고요. 어찌어찌해서 바람이 불거나 누가 흔들어서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에러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러가 플러스라서 이쪽으로 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에러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 버리면 이쪽으로 돌아가게 하겠죠. 왜냐하면 x 더하기 k라는 값을 뒀으니 x가 현재 x 디자이어드 값을 넘어가면 에러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 값을 더 줄여서 무엇이 됐든 간에 띠용 하면서 원래 목표라는 지점에 수렴하게 하는 가상의 다이나믹스를 또 추가해 넣는 기법이 바로 이 제어공학이 되겠습니다. 이 제어공학은 여러분들이 전자과학, 기계과학, 저희 로봇공학과는 당연히 로봇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에러를 줄인다라고 하는 컨셉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는 요 힘들을 되게 K배를 되게 작게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원래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이런 식으로 수렴에 들어가는 방법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K 값을 좀 크게 두면은 얘가 튀어나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수렴으로 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하는 지점을 지나간 다음에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에러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딘가에 물체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물체가 있고요. 로봇이 움직여서 이와 같은 전략이라면 딱 이렇게 잡겠죠. 자, 여기에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나갈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엔 절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마지막 순간에 속도가 어떻게 돼요? 너무 작아지죠. 여긴 지나가지 않으려고. 근데 이 기법의 경우에는 지나가더라도 돌아오는 네거티브 에러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억지스럽긴 하겠지만 이 녀석의 속도가 빠를까요? 이 녀석의 속도가 빠를까요? 속도라는 컨셉에서 비교해 보시면은 나는 뭔가 로봇이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쪽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야 될 때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동작하게 만드는 거고요. 내가 되게 빨리 살짝 지나가도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튕겨 나가서 수렴하게 하는 스타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두 가지를 에러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의 경우에는 자 밑에 써놨죠. 언제나 에러는 포지티브예요. 그리고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가면 0에 가깝겠습니다만 포지티브 에러입니다. 0.001도 포지티브 에러죠. 그래서 언제나 왼쪽처럼 천천히 가는 경우에는
절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0에 수렴할 수는 있지만 0에 포지티브 에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에러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하면서 흔들리면서 수렴하기 때문에 에러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일 때를 우리가 공학적인 컨셉에서 보시면은 왼쪽의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요, 천천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다이나믹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로봇의 거동, 저희 그 제로 로봇 시뮬레이터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법만 써서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 빨리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실제 다이나믹스가 있는 공간에는 항상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스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레프트 케이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 다이나믹스가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댐핑이라고 하는 요소, 너무 마찰을 많이 걸어서 여러분들 문이 닫힐 때 문이 저절로 문을 열어놨다 닫으면 스프링과 무언가의 영향 때문에 문이 천천히 이렇게 닫히는 경우 보셨죠. 그 댐퍼라고 불리는 기능이고 오버 댐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마찰을 걸어주면은 다이나믹스가 있더라도 뭔가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천히 수렴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다이나믹스가 있어서 다이나믹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댐핑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렇게 흔들리다가 수렴을 합니다. 댐핑이 크면 다이나믹스가 있더라도 하면서 천천히 수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에 1층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댐핑을 크게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했는데 하고 흔들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시스템은 다이나믹스가 있더라도 댐핑을 굉장히 많이 걸어서 천천히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넘어가지 않게 댐핑을 많이 건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컨셉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컨셉들, 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환경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배우실 것들은 바로 이 PID 컨트롤이라는 컨셉을 배우실 거고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나중에 로봇이 움직이는데 로봇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 로봇이 빨리 가다 보면 점프했다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움직이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컨트롤이 걸려있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띠용 하고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현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PID 컨트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특정한 각도를 살짝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렴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PID 컨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로봇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PID 컨셉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배우겠습니다만 KP이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KD 도트, 에러를 다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디컨트롤이라 부르고, 이 부분이 바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마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여놓으시면은 P 컨트롤만 하면 수식에서도 다음에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D 컨트롤을 붙여놓게 되면 이 P가 경우에 따라서 마찰이 없는 경우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걸 빨리 에너지를 없애서 띠용 하고 빨리 수렴하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I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적분을 써서 에러가 총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에러들을 다 합쳐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여기에 가게, 많은 P하고 D만 쓰게 되면 목표한 지점에서 살짝 마지막에 남아서 여기가 목표인데 P, D만 쓰면 띠용 하고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요 마지막 요만큼 남은 거를 없애는 게 바로 I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ID의 컨셉을 시뮬레이터 가지고 이제 배우실 거고요. 아쉽게도 이 PID를 직접 여러분들이 로봇에다가 데이터로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킹도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해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만 개념적으로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 구조를 실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 세타 디자이어드라고 하는, 아까는 XD라고 했습니다만 목표값 세타 디자이어드가 들어오면 우리는 현재의 로봇의 각도 값을 인코더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읽고요. 그래서 세타를 읽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피드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값 세타 디자이어드는 플러스이고 현재의 각도를 읽은 것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세타 D 빼기 세타를 하는 바로 에러, 이 부분에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는 요령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서 에러는 얼마냐? 이거는 입력 두 개고 얘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아야 되는데 출력 2, 에러는 세타 D 플러스 기호이고 빼기 현재의 세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에러는 세타 D 빼기 세타로 정의가 되고요. 이 에러를 컨트롤러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고요. 에러가 어디 들어갔어요? 컨트롤러인데 에러가 들어가는 게 앞서서 보시면 에러 도트 에러 적분값. 그래서 바로 출력은 PID 토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PID 컨트롤러를 쓰면 에러와 에러 도트 에러 적분값이 이 안에 들어가서 토크가 나오면 이 토크를 가지고 실제 모터를 돌려주고 로봇팔이 움직이죠. 그러면 로봇팔의 각 관절에는 각도를 재는 인코더가 붙어 있고 각도가 바뀌어서 에러를 다시 계산해서 컨트롤러에 넣어주면 토크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결정해서 로봇팔이 크게 움직여야 되면 이렇게 움직이겠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토크가 작아지니까 마지막에 가면 로봇팔이 튀웅 하고 적어져야 되겠죠. 작은 토크를 해서 이 로봇도 조금만 움직이고 에러 값은 현재 에러 세타가 막 목표 값에 도달하면 할수록 여기에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있는 여기 관절이 있고요. 로봇팔이 있는데 얘가 이만큼의 각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팔을 여기에 토크를 주면 얘가 띠용 하고 여기서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목표 대비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건 시간, 이건 세타 디자이어드, 여기에 각도는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로봇팔을 우리가 토크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띠용 하고 서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림을 이렇게 제가 옆으로 시간축 대비 옮겨놨고요. 여기는 시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띠용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끝 지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에러가 되게 크죠. 그래서 토크도 되게 큰 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세워야 되니까 큰 토크가 나서 크게 움직이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에러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토크도 작은 값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최종 출력은 여기에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되게 만드는 기법. 그래서 목표 값이 있으면 그 목표 값을 수렴을 해서 그 근처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데 누가 와서 탁 차! 그러면 여기서 크게 흔들렸다가 또 에러가 동작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또 누가 치면 흔들려서 이렇게 되는 것들. 이게 바로 컨트롤의 컨셉이고 엔지니어링 컨셉에서 이 방법론들이 나온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컨트롤의 목표는 뭐냐? 에러는 세타 디자이어드 빼기 세타인데 최종적으로 세타 값이 세타 D에 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에러가 0이 되게 만드는 기법. 바로 이것을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은 로봇을 구동시키는데 맨 밑바닥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제어 컨셉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예제에서는요, PID 제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배워보시고 P와 이 PID를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 상수가 여기 또 붙죠. 에러와 에러 도트, 에러 적분값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들어오는 값이고요. KP, KD, KI라는 걸 세팅을 해놓으면 수학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무조건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값들을 잘못 정하시면 얘가 발산해 버리겠지만 이 값들을 잘 정의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값 3개를 수정해 가면서 PID 제어라고 하는 기본 컨셉을 조금 심플하게 일주일 한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제어의 컨셉을 배우시고 그 다음 주에는
로봇 쪽에서 롤피치오라든가 로봇 쪽 경로를 또 만드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천천히 하고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숙제만 천천히 하시고, 숙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숙제는 오늘도 숙제가 하나 더 나갔습니다만 숙제와 실험이 나중에 병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숙제를 카피해서 어디 제출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학기 전체가 다 온라인 강의가 된다면 저한테 제출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발표평가입니다. 그래서 단순 숙제를 카피해서 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되게 되면 그때 발표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들, 방금 전 보신 이 프로그램들은 버그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 고쳐서 올려드릴 것이고, 학과 FTP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주소로 접근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